2003년 12월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 아래 한 여인이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기어가듯 건넜습니다. 그 등에는 70을 넘긴 시어머니가 엎여 있었고 업고 가는 여인은 덩치 좋은 장정도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32살의 며느리, 그리고 위암 말기 선고를 받은 71살의 시어머니, 장마당에서 장사하며 겨우 살림을 이끌던 며느리는 집도 재산도 가진 것을 모조리 던져 탈북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에서 월남 가족이 있다는 것, 그건 3대가 사라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며느리는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길, 그러나 단 한 번의 자유를 향한 길. 오늘 우리는 서로의 등을 내어주며 어둠을 건너간 두 여인의 뜨거운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03년 11월 22일 회령 장마당이었어요. 32살의 저는 그곳에서 중국산 생필품을 팔았습니다. 낡은 돗자리 위에 펼쳐놓은 비누와 양말, 머리핀. 새벽 4시에 일어나 걸어서 1시간 거리였죠. 어머니께서 그날도 함께 나오셨어요. 71살이셨지만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자리를 봐주시고 손님을 맞아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시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돗자리 끝에 주저앉으셨어요. 어머니! 달려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입에서 피가 나왔어요. 검붉은 피가 어머니의 입술을 타고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장마당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편대로 가야 해. 저는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회령군 병원까지 20분을 뛰었어요. 등에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약하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숨. 병원 침대에 어머니를 눕혔습니다. 의사가 왔어요. 청진기를 대고 배를 눌러보고 이것저것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위암인 것 같습니다. 위에 큰 종양이 보여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크기를 봤을 때 위암이 맞다면 말기예요.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천장을 보셨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원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나한테 비밀이 하나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었어요. 내게 오빠가 있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950년에 월남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름은 최영달이다. 내가 18살, 오빠가 21살 때였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월남한 가족이 있다는 건 3대가 망하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왜 이제야? 미안하다. 너한테도 위험한 일이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오빠를 한 번만 보고 싶구나. 어머니의 손에서 낡은 흑백 사진이 나왔어요. 구겨지고 색이 바랜 사진. 젊은 군인 한 명이 총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오빠다. 명수가. 오빠 찾아줄 수 있겠니?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령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마른 손, 흑백 사진, 오빠를 찾아달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3년 전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어머니만 남았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였어요. 내가 어떻게 오빠를 찾지? 생각했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한다는 건가?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탈북.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오빠를 찾아달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회령 변두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 배정받은 집이었죠. 어머니를 방에 눕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어요. 옥수수 가루 한 봉지, 소금, 된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약값도 없었어요. 병원에서 진통제를 달라고 했지만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아는 언니를 찾아갔어요. 조선족과 거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중국으로 사람 보낼 수 있어요? 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너 나갈 거야? 네. 혼자? 아니요. 어머니랑. 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쳤어? 노인 데리고 어떻게 가? 어쩔 수 없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8만 위안. 그 숫자에 숨이 막혔어요. 8만 위안이요? 2명이잖아. 그것도 노인 1명 포함이면 더 위험해. 브로커들이 안 데려가려고 할 거야. 언니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그 돈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 안을 둘러봤어요. 라디오, 재봉틀, 이불 2채. 남편이 쓰던 시계, 어머니의 옷까지. 다 팔면 얼마나 될까? 그날 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약값이 많이 필요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얼마나? 많이요. 그래서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살려야죠.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눈빛에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집을 팔았습니다. 4만 위안이었어요. 회령 변두리 집이라 비싸게 받지 못했습니다. 재봉틀은 800위안, 라디오는 300위안, 남편의 시계는 1000위안. 하나씩 팔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텃밭도 팔았습니다. 옥수수와 감자를 키우던 작은 땅이었죠. 500위안.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6만 위안이 모였어요. 2만 위안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중국산 물건을 팔고 바느질 일도 받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지고 다시 생기고를 반복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갈수록 야위어 가셨어요.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고 계셨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어머니 손에 작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풀어보니 금반지 2개가 나왔어요. 이건 내 결혼 반지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 그러니까 내 남편 할머니 반지야. 어머니가 제 손에 반지를 쥐어주셨습니다. 팔아라. 어머니, 이건 안 돼요. 괜찮다. 어차피 나 죽으면 쓸모없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틀 후 금반지를 팔았어요. 2만 3천 위안이었습니다. 드디어 8만 위안이 넘었습니다.
장마당 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언니, 돈 다 모았어요. 진짜 갈 거야? 네. 언니가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알았어. 일주일 후 연락 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회령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돌아볼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오빠를 찾아달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약 구했어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고맙다, 서연아.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어머니를 살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회령을 덮어갔습니다. 일주일 후면 이 풍경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2003년 12월 9일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왔어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어요. 준비됐어? 네. 노인은? 제 어머니예요. 브로커가 어머니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거 힘들겠는데. 괜찮아요. 제가 업고 갈게요. 업고 두만강을? 네. 브로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면 돈 못 돌려줘. 알아요. 밤 11시였습니다. 어머니를 업었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2달 사이 더 야위셨어요. 어머니, 힘들면 말씀하세요. 괜찮다. 서연아, 고맙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걸었어요. 회령 외곽 산길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두만강이 보였어요. 검은 강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기가 중국이야. 보이지? 브로커가 가리켰어요. 강 건너편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얼음 위로 건너가. 조심해. 가운데가 약해. 네. 소리 내지 마. 국경수비대가 순찰 돌아. 저는 어머니를 더 꽉 업었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어요.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1걸음, 2걸음. 어머니의 숨소리가 제 등에서 들렸습니다. 가늘고 약한 숨.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영하 20도였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0m, 20m. 천천히 걸었어요. 얼음 위에서 미끄러질까봐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어요. 쩍.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쩍, 쩍. 소리가 더 커졌어요. 멈춰. 브로커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화지직. 발밑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왼발이 물속으로 빠졌어요. 얼음물이 신발과 바지를 적셨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신음이 나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제 등에서 외치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오른발로 힘을 주어 얼음을 밟았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또 빠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날 내려놔. 안 돼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번 더 힘을 주었어요. 오른발이 단단한 얼음을 밟았습니다. 왼발을 끌어올렸어요. 신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빨리 움직여. 국경수비대 올라.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0m, 40m. 어머니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니, 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었어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50m. 드디어 강 건너편 흙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를 업은 채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우리 건넜어요. 그래. 고생했다,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왔어요. 신발 벗어. 동상 걸려.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이 새빨갰어요. 감각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마른 양말을 던져줬어요. 갈아 신어. 빨리. 저는 양말을 신었습니다. 발이 아팠어요. 지금부터 30분 걸어야 해. 할 수 있어? 네. 노인은? 어머니를 보니 눈을 감고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아. 좀 졸았어.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를 업었어요. 조선족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을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발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제 등에서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새벽 2시쯤 작은 집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이틀 쉬어. 그 다음 남쪽으로 내려갈 거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방 안에 어머니를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고맙다, 서연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만강 위의 공포, 얼음 아래로 빠질 뻔한 순간, 어머니의 가벼운 몸무게,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우리 정말 살아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렸어요. 중국의 눈이었습니다. 북한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조선족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지가 낡고 천장에 물이 샜던 자국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나서 열이 났어요.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물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 얼굴은 창백했어요. 브로커가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차 구해올게. 오후에 출발하자.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오쯤이었어요.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하게 짖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길끝에 차 2대가 보였습니다. 검은 차.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왜? 빨리요.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칼만, 칼만.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공안이었어요. 뒷문으로 나가요.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는 옥수수밭이 있었습니다. 키가 큰 옥수수 대가 빽빽했어요. 저기로. 옥수수밭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업은 채로 숨을 죽이며 걸었어요. 쾅. 앞집 문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쏘자, 쏘자. 공안들이 집을 수색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옥수수 대 사이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를 내려놓고 숨을 죽였어요. 서연아. 쉿. 제가 어머니 입을 막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2명, 아니 3명. 공안들이 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기침을 참으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목이 간질거려 참기 힘든 게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제가 속삭였어요. 발소리가 10m 앞까지 왔습니다. 옥수수 대가 흔들렸어요. 누군가 헤치며 걷고 있었습니다. 5m.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기침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품 안에 얼굴을 묻게 했어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삼키신 거예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공안이 우리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옥수수 대 너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10초, 2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 bien 메요. 공안이 중국어로 말했어요. 여기는 없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옥수수밭에서 2시간을 더 숨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공안 차들이 떠났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를 일으켰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부서져 있었어요.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녁에 돌아왔어요. 미쳤어? 왜 여기 있어? 어디로 가요? 어머니는 아프고. 공안이 다 뒤졌어. 여기 더 있으면 잡혀. 브로커가 짜증을 냈습니다. 오늘 밤에 떠나. 차 됐어. 예.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낡은 트럭이 왔어요. 짐칸에 어머니를 눕혔습니다. 저도 올라탔어요. 소리 내지 마. 검문소 3개 지나간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짐칸은 깜깜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왜요? 내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선택이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걸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두만강을 건넜어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생각했어요. 트럭이 덜컹거렸습니다. 검문소를 지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쁘고 불규칙한 숨.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옥수수밭에서 어머니 기침을 막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으로 어머니 입을 막았던 그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트럭은 밤새 달렸어요. 어둠 속을 남쪽으로. 중국 북부 농촌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렸을 때 새벽이었어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달 일해야 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일요? 그래. 다음 구간 비용 벌어야지.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노인 데리고 와서 비용이 더 들어. 싫으면 여기 남아.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주방과 홀이 있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해. 하루 12시간. 사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요? 뒷방에 있어도 돼. 대신 일 못하면 나가. 알겠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였어요. 전날 밤부터 쌓인 그릇이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비누 거품이 손을 따끔거리게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왔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오후 3시쯤 잠깐 쉴 수 있었습니다. 뒷방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셨어요? 응. 사장이 죽 갖다 줬어.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 얼굴은 더 야위었어요. 손을 잡으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었어요.
어머니, 약 사야 돼요. 아니다. 돈 아껴야지. 그래도. 괜찮아. 서연아, 내가 더 힘들어 보인다. 어머니가 제 손을 보셨어요.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손이. 괜찮아요.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은 갈라졌고 다리는 부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셨어요.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밤에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피가 섞인 가래를 뱉으셨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야 돼요. 안 돼. 신분증 없잖아. 그래도.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지 않았어요.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장이 왔습니다. 너희 어머니, 기침 소리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해. 죄송합니다. 약 사 먹여. 아니면 나가. 예. 그날 저녁 약국에 갔습니다. 기침약을 샀어요. 500위안이었습니다. 한 달 일해서 받을 돈의 절반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약을 드렸습니다. 서연아, 이거 비쌌지?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미안하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4주일째였어요. 어머니가 밤에 깨셨습니다. 서연아. 예. 날 버리고 가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나 여기 두고 가라. 안 돼요. 서연아. 절대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끝까지요. 하지만 우리 같이 가요. 남쪽까지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서연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어요. 손은 갈라지고 다리는 부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고 계셨어요. 우리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사장이 돈을 줬습니다. 500위안이었어요. 약값 빼고 남은 거야. 예. 브로커가 왔습니다. 준비됐어? 예. 남쪽으로 간다. 라오스까지. 라오스요? 거기서 태국 가는 거야.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일어서시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정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네, 가겠습니다. 그날 밤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눕히고 저도 누웠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4년 2월이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라오스로 넘어왔어요. 산길을 걸었습니다. 브로커 말고 탈북자가 5명 더 있었어요. 20대 초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만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지 않았어요. 산을 넘는 동안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몸무게가 더 줄었어요. 40kg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라오스 정글로 들어갔어요. 습기가 엄청났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어요.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사흘만 걸으면 메콩강이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뗏목 타고 태국 간다. 사흘이요? 응. 쉬지 않고 걸으면 어머니를 봤어요. 이미 숨이 가빴습니다.
사흘을 버틸 수 있을까? 첫날 밤이었습니다. 정글 한가운데 멈췄어요.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벌레 소리가 들렸어요. 모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기침했어요. 콜록, 콜록. 쉿, 어머니. 소리 내면 안 돼요. 이안. 하다. 어머니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둘째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정글 안은 진흙탕이 됐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어요. 신발이 진흙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걸었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후쯤 브로커가 멈췄어요. 잠깐. 지도를 봤습니다. 이상한데. 뭐가요? 길이 안 보여. 심장이 철렁했어요.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더 가보자. 하지만 브로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걸었어요. 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자. 모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를 내려놨습니다. 땅에 눕히고 제 옷을 덮어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얼굴을 만졌습니다. 뜨거웠어요. 물.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물통을 꺼냈어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 남은 물을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어요. 고맙다.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겠다. 어머니, 서연아, 날 두고 가라. 또 그 말이었어요. 안 돼요. 이러다 너까지 죽어. 가라. 싫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못 가요.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저는 어머니를 다시 업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었어요. 내 책임이에요. 제가 끝까지 모셔야 해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후쯤이었어요. 앞에서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강이다, 메콩강이야. 심장이 뛰었어요. 숲을 빠져나가니 큰 강이 보였습니다. 갈색 물이 천천히 흘렀어요. 저기가 태국이야. 브로커가 강 건너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다 왔어요. 강 건너면 태국이래요.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 예. 고생했다, 서연아.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너무 약한 미소였어요. 뗏목이 준비됐습니다. 나무로 엮은 작은 뗏목이었어요. 할머니부터 태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뗏목에 눕혔어요. 저도 올라탔습니다. 뗏목이 물에 떴습니다. 천천히 강을 건넜어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요. 응. 어머니가 희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어요. 어머니 숨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예. 오빠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죠. 꼭 만날 거예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어머니, 자면 안 돼요.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깨지 않았어요. 어머니! 소리쳤습니다. 뗏목이 강 건너에 닿았어요. 태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숨을 쉬고 계신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태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어머니를 뗏목에서 들어 올렸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손을 댔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흔들었습니다. 숨을 쉬고 계셨어요. 아주 약하게, 거의 들리지 않게. 병원 가야 해요. 브로커를 받습니다. 병원은 안 돼. 경찰 불러. 어머니가 죽어가요. 여기서 기다려. 탈북자 수용소 연락할게. 브로커가 어디론가 갔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강가 풀밭에 눕혔어요. 제 옷을 벗어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버티세요. 제발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습니다. 태국 경찰 2명이 내렸어요. 북한 사람? 영어로 물었습니다. 예. 어머니가 아파요. 병원. 알았어. 일단 차에 타. 경찰이 어머니를 들어 올렸어요. 차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저도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머니를 무릎에 눕혔어요.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요. 조금만 버티세요.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여기가 어디냐? 태국이에요. 우리 태국 왔어요. 그래?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너무 약한 미소였지만 분명 웃으신 거예요. 고생했다. 우리 서연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어요. 이제 오빠를 찾을 수 있겠구나. 예. 꼭 찾을 거예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기다려요. 간호사가 저를 밀어냈어요. 복도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으실까? 두려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 네. 탈수와 영양실조예요. 위암도 많이 진행됐고요. 그럼 일단 수행 마치고 있어요. 며칠은 입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팔에 수액이 꽂혀 있었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두만강, 옥수수밭, 식당, 정글.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우리 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3일 후였어요. 태국 경찰이 왔습니다. 탈북자 수용소로 가야 해요. 예. 거기서 한국 대사관이 처리해 줄 거예요. 수용소는 방콕 외곽에 있었어요. 다른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50명쯤 있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어요.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해요? 보통 한 달쯤요. 한국 정부가 신원 확인하면 갈 수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좋아지셨어요. 밥을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연아. 예. 우리 정말 해냈구나. 네, 어머니. 고맙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니도 잘하셨어요. 끝까지 버티셨잖아요. 너 없었으면 못 왔어. 저는 울었어요. 저도 어머니 없었으면 못 왔어요. 2달째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어요. 신원 확인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가세요. 정말요? 네. 비행기표 끊어드릴게요. 꿈 같았어요. 한국. 남쪽. 어머니 오빠가 계신 곳. 그날 밤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일주일 후 한국 가요. 그래? 네. 오빠 찾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도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보였어요. 방콕의 밤하늘이었습니다. 회령에서 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자유로 가고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3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지만 불빛이 가득했어요. 회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았습니다. 어머니 봐요. 대단하구나.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서연 씨, 최명숙 씨? 네. 이쪽으로 오세요. 따로 준비된 방으로 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어요. 언제 북한을 나왔습니까? 2003년 12월 9일입니다. 경로는? 두만강에서 중국, 라오스, 태국이요.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북한에서 뭘 했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왜 탈북했는지. 3시간 동안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따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새벽 2시쯤 끝났어요. 일주일 후 하나원으로 가십니다. 하나원이요? 탈북자 정착 교육하는 곳이에요. 3개월 있어야 해요. 네. 임시 숙소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침대가 2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어요.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고맙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보였어요. 별보다 많은 불빛이었습니다. 여기가 남쪽이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하나원에 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었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생활 적응 교육 받으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탈북자가 100명쯤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역사, 정치, 경제를 배웠어요.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처음 마우스를 잡았을 때였어요. 이걸 클릭하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클릭이 뭔지 몰랐어요. 이렇게 눌러요. 선생님이 보여줬습니다. 신기했어요. 화면이 바뀌고 글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요?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외출허가가 나왔어요. 서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하철을 탔어요. 자동 개찰구가 신기했어요. 카드를 대니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철 안에 사람이 가득했어요.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나 지금 강남역. 30분 후에 봐. 자유롭게 통화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명동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간판이 빛나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음료수가 가득했습니다. 과자, 빵, 도시락. 어머니, 뭐 드실래요? 난 괜찮아. 아니에요. 고르세요. 어머니가 주스를 골랐어요. 계산대에 갔습니다. 3,500원입니다. 카드를 냈어요.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밖에 나와 주스를 마셨어요. 맛있다.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날 밤 하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나는 지금 자유로운 걸까? 생각했습니다. 지하철도 자유롭게 타고 편의점에서 원하는 걸 사고 인터넷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어머니 오빠를 찾아야 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사람을 찾고 싶은데요. 누구요? 어머니 오빠예요. 1950년에 월남하셨대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십자사에 문의해보세요.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오빠를 찾을 수 있겠구나. 저는 방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빠 찾을 수 있대요. 정말? 네. 적십자사에서 도와준대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고맙다. 서연아. 저도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나원의 저녁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나원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영달 씨, 기록 찾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1950년 월남 후 수원에 정착하셨네요. 지금도 수원에 계세요? 그건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수원시 팔달구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빠 찾았어요. 정말? 수원에 계신데요. 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갈 수 있니? 이번 주말에 외출 허가 받을게요. 고맙다. 고맙다. 어머니가 우셨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수원으로 갔어요. 기차를 타고 1시간쯤 걸렸습니다. 수원역에서 내렸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팔달구동으로 가주세요. 네. 차창 밖을 봤어요.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이 중에 오빠가 계실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분쯤 지나 주소지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대문을 찾았어요. 여기에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최영달 씨 찾아왔는데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말이 막혔어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어머니! 붙잡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최명숙입니다. 영달 오빠 동생이에요.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고모? 네.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남자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군복 입은 젊은 남자.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사진 속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진 앞에 섰어요.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76살이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평생 고모를 그리워하셨어요. 북한에 동생을 두고 왔다고.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이제야 왔어.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고모,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묘소에 가실래요?
네. 수원 공원묘지였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묘비가 보였습니다. 구 최영달. 어머니가 묘비 앞에 앉았어요. 오빠. 손으로 묘비를 만졌습니다. 명숙이 왔어. 늦었지만 왔어.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미안해. 이렇게 늦어서 미안해.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숲이 흔들렸어요. 오빠의 조카가 옆에 섰어요. 고모, 아버지는 평생 고모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살아생전 꼭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조카가 절을 했습니다. 저도 절을 했어요.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응.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묘지를 뒤돌아봤어요. 오빠, 다시 올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원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고맙다, 내 딸. 저는 울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왔어요. 54년 만에 너무 늦었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여행이 저를 며느리에서 딸로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원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영달 씨, 기록 찾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1950년 월남 후 수원에 정착하셨네요. 지금도 수원에 계세요? 그건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수원시 팔달구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빠 찾았어요. 정말? 수원에 계신데요. 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갈 수 있니? 이번 주말에 외출 허가 받을게요. 고맙다. 고맙다. 어머니가 우셨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수원으로 갔어요. 기차를 타고 1시간쯤 걸렸습니다. 수원역에서 내렸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팔달구동으로 가주세요. 네. 차창 밖을 봤어요.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이 중에 오빠가 계실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분쯤 지나 주소지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대문을 찾았어요. 여기에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최영달 씨 찾아왔는데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말이 막혔어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어머니! 붙잡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최명숙입니다. 영달 오빠 동생이에요.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고모? 네.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남자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군복 입은 젊은 남자.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사진 속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진 앞에 섰어요.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76살이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평생 고모를 그리워하셨어요. 북한에 동생을 두고 왔다고.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이제야 왔어.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고모,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묘소에 가실래요? 네. 수원 공원묘지였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묘비가 보였습니다. 구 최영달. 어머니가 묘비 앞에 앉았어요. 오빠. 손으로 묘비를 만졌습니다. 명숙이 왔어. 늦었지만 왔어.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미안해. 이렇게 늦어서 미안해.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숲이 흔들렸어요. 오빠의 조카가 옆에 섰어요. 고모, 아버지는 평생 고모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살아생전 꼭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조카가 절을 했습니다. 저도 절을 했어요.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응.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묘지를 뒤돌아봤어요. 오빠, 다시 올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원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예.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고맙다, 내 딸. 저는 울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왔어요. 54년 만에 너무 늦었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여행이 저를 며느리에서 딸로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원을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04년 11월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서울 은평구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받은 집이었어요. 어머니는 서울대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 2달은 좋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밥도 잘 드시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돌보면서 배웠으니까요. 면접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서 어머니 상태가 나빠졌어요.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11월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병원으로 오세요.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더 이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편히 계시게 하세요. 말기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 얼굴은 너무 야위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누워 계셨어요. 제가 밥을 드렸습니다. 1숟가락, 2숟가락. 고맙다, 서연아. 천만에요. 넌 정말 좋은 딸이다. 어머니도 좋은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11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서연아. 예.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오빠, 만나게 해줘서. 어머니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서연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어머니?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수원에 조카가 왔어요. 하나원에서 알게 된 탈북자 친구들도 왔습니다. 어머니를 오빠 옆에 모셨어요. 같은 묘지, 나란히. 54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개고 서랍을 정리했어요. 서랍 깊은 곳에서 공책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기였어요. 펼쳐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오늘도 서연이가 병원에 데려다 줬다. 착한 아이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오빠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것을. 적십자사에서 찾았다고 했을 때 나는 조카의 목소리로 알았다. 하지만 서연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서연이가 희망을 잃을까봐. 끝까지 가고 싶었다. 오빠 곁에 가고 싶었다. 그리고 서연이와 함께 가고 싶었다. 서연이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진짜 딸보다 더 나를 사랑해준 딸이다. 고맙다, 서연아.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줘서. 사랑한다, 내 딸아. 공책을 덮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구나.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저를 딸로 만들어주셔서. 2년이 흘렀습니다. 2006년 봄이었어요. 저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였어요. 탈북자들을 돌보는 일을 자원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새로운 환자가 왔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탈북자였어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이랬겠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던 순간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퇴근 후 묘지에 갔습니다. 어머니와 외삼촌 묘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오늘도 환자 한 분 돌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잘했다는 것 같죠? 웃음이 나왔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어요. 어머니가 업어주신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두만강도 정글도 모두 함께 건넜으니까. 저는 어머니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 없이는 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끌어왔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진짜 사랑.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바람이 또 불었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누군가를 이끌 차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어요. 자유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였어요. 주인공들에게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